고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혹시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자연과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의 한 조각, 바로 입추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8월 7일 입추,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올 하반기 당신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역사상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를 거대한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음력 6월은 무려 38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윤달 6월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찾아온 윤달 속에서 맞이하는 입추.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입추에 제가 알려드린 음식을 피하지 못했다가 정말로 잘 되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진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기운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분이 과연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위험을 모른 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추를 그저 가을이 시작되는 날 정도로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풍수학의 관점에서 입추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우주의 에너지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양의 기운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물러나며 가을의 결실과 수확을 상징하는 음매의 기운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은 재물과 성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특별히 강한 해입니다. 여기에 38년 만에 윤달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틈이 겹치면서 실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윤달 입추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엄청난 황금의 기운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단 하루 윤달 입추를 잘못 보낸 대가로 수십 년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지켜드리기 위해 입추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7가지 금기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재물운이 샘솟는 음식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입추의 음식이 이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추는 단순히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숨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 입추는 음력 6월 14일, 38년 만에 돌아온 윤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19년에 7번씩 생기는 특별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6월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윤 6월이 1987년이었으니 정말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윤달을 시공간의 틈, 혹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평소보다 기운의 변화가 몇 배나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윤달에 맞이하는 입추는 일반적인 입추보다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배 이상 강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했던 하지를 지나 음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때입니다.
여기에 윤달의 증폭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전환점을 기문전환일이라 부르는데 윤달에 찾아오는 기문전환일은 평생에 몇 번 겪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의 운세는 물론 향후 몇 년간의 재물 흐름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의 경우 윤달 입추의 영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운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추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점에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돈을 끌어당기는 내 몸의 자기장, 즉 재물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기혈이 활발해지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입추 음식 관리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그의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급증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입추이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식입니다.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자연의 양기는 서서히 줄어들고 음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막 생겨나야 할 가을의 기운, 즉 수확과 결실의 기운을 내 몸 안에서부터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은 우리 몸의 양기와 직결되는데 양기가 약해지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비장과 이장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풍수학적으로 비장은 토의 기운을 담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바로 재물을 저장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가운 음식으로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재물 창고의 문을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은 매년 입추만 지나면 신기하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더위를 참지 못해 입추 즈음이면 늘 빙수와 냉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일주일만 차가운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하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하루의 인내가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입추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입추는 아직 여름의 마지막 불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여름은 화의 기운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가을은 금의 기운입니다. 입추는 바로 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매운 음식까지 섭취하면 몸속의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져 가을의 금 기운을 녹여버립니다. 이를 화극금의 원리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금 기운은 재물, 결실, 보석을 상징합니다.
즉 강한 불로 나의 재물을 녹여버리는 셈이니 돈이 모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마라탕, 불닭볶음면처럼 고추와 마늘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이날만큼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워낙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입추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과 같은 음식들은 재물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막아버립니다. 입추는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이기에 우리 몸도 낡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이러한 정화작용을 막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데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기운의 소통과 흐름을 관장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재물운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입추는 습도가 높은 시기라 기름진 음식이 체내에 더욱 잘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탁한 기운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중요한 투자나 계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술과 커피입니다. 입추에 마시는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술은 우리 몸에 좋은 기운, 즉 정기를 흩어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중요한 날에 정기가 흩어지면 새로운 재물운을 담아낼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흥분 상태로 만드는데 입추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을의 기운을 맞이해야 합니다. 커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입추에 생명력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스스로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과도하게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사탕 등은 앞서 말씀드린 재물창고, 즉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재물운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입니다. 날 음식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금기사항인 차가운 음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소화에 부담을 주어 기운을 흡수해야 할 소화기관을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입추에 먹으면 재물운이 폭발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곡물류입니다. 현미밥, 보리밥, 찹쌀밥이 아주 좋습니다. 곡물은 대지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어 우리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뿌리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무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채소들은 안정된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재물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흰색 음식입니다. 쌀, 두부, 연근, 도라지, 닭고기 등이 좋습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금에 해당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추에 금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가을의 풍요로운 재물운을 내 몸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맑은 국물 요리입니다. 북엇국, 미역국, 콩나물국처럼 맑은 국물은 우리 몸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들 적당량 섭취하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불러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입추 당일뿐만 아니라 전후 3일간은 음식 관리를 해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만약 실수로 금기 음식을 드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 끼니부터 바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음식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기운은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금기 음식과 5가지 추천 음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의 음식 관리가 여러분의 하반기, 나아가 인생의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38년 만에 찾아온 윤달 입추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잊혀져가는 소중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반기가 황금비두로 물들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고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혹시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자연과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의 한 조각, 바로 입추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8월 7일 입추,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올 하반기 당신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역사상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를 거대한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음력 6월은 무려 38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윤달 6월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찾아온 윤달 속에서 맞이하는 입추.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입추에 제가 알려드린 음식을 피하지 못했다가 정말로 잘 되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진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기운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분이 과연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위험을 모른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추를 그저 가을이 시작되는 날 정도로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풍수학의 관점에서 입추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우주의 에너지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양의 기운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물러나며 가을의 결실과 수확을 상징하는 음매의 기운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은 재물과 성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특별히 강한 해입니다. 여기에 38년 만에 윤달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틈이 겹치면서 실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윤달 입추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엄청난 황금의 기운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단 하루
윤달 입추를 잘못 보낸 대가로 수십 년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지켜드리기 위해 입추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7가지 금기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재물운이 샘솟는 음식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추의 음식이 이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추는 단순히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숨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 입추는 음력 6월 14일, 38년 만에 돌아온 윤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19년에 7번씩 생기는 특별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6월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윤 6월이 1987년이었으니 정말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윤달을 시공간의 틈, 혹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평소보다 기운의 변화가 몇 배나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윤달에 맞이하는 입추는 일반적인 입추보다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배 이상 강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했던 하지를 지나 음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때입니다. 여기에 윤달에 증폭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전환점을 기문전환일이라 부르는데 윤달에 찾아오는 기문전환일은 평생에 몇 번 겪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의 운세는 물론 향후 몇 년간의 재물 흐름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의 경우 윤달 입추의 영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운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추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점에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돈을 끌어당기는 내 몸의 자기장, 즉 재물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기혈이 활발해지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입추 음식 관리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그의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급증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입추이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식입니다.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자연의 양기는 서서히 줄어들고 음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막 생겨나야 할 가을의 기운, 즉 수확과 결실의 기운을 내 몸 안에서부터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은 우리 몸의 양기와 직결되는데 양기가 약해지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비장과 이장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풍수학적으로 비장은 토의 기운을 담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바로 재물을 저장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가운 음식으로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재물 창고의 문을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은 매년 입추만 지나면 신기하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더위를 참지 못해 입추 즈음이면 늘 빙수와 냉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일주일만 차가운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하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하루의 인내가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입추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입추는 아직 여름의 마지막 불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여름은 화의 기운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가을은 금의 기운입니다. 입추는 바로 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매운 음식까지 섭취하면 몸속의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져 가을의 금 기운을 녹여버립니다. 이를 화극금의 원리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금 기운은 재물, 결실, 보석을 상징합니다. 즉, 강한 불로 나의 재물을 녹여버리는 셈이니 돈이 모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마라탕, 불닭볶음면처럼 고추와 마늘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이날만큼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워낙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입추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과 같은 음식들은 재물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막아버립니다. 입추는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이기에 우리 몸도 낡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이러한 정화작용을 막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데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기운의 소통과 흐름을 관장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재물운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입추는 습도가 높은 시기라 기름진 음식이 체내에 더욱 잘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탁한 기운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중요한 투자나 계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술과 커피입니다. 입추에 마시는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술은 우리 몸에 좋은 기운, 즉 정기를 흩어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중요한 날에 정기가 흩어지면 새로운 재물운을 담아낼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흥분 상태로 만드는데 입추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을의 기운을 맞이해야 합니다. 커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입추에 생명력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스스로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과도하게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사탕 등은 앞서 말씀드린 재물창고, 즉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재물운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입니다. 날 음식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금기사항인 차가운 음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소화에 부담을 주어 기운을 흡수해야 할 소화기관을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입추에 먹으면 재물운이 폭발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곡물류입니다. 현미밥, 보리밥, 찹쌀밥이 아주 좋습니다. 곡물은 대지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어 우리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뿌리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무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채소들은 안정된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재물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흰색 음식입니다. 쌀, 두부, 연근, 도라지, 닭고기 등이 좋습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금에 해당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추에 금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가을의 풍요로운 재물운을 내 몸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맑은 국물 요리입니다. 북엇국, 미역국, 콩나물국처럼 맑은 국물은 우리 몸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들 적당량 섭취하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불러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입추 당일뿐만 아니라 전후 3일간은 음식 관리를 해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만약 실수로 금기 음식을 드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 끼니부터 바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음식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기운은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금기 음식과 5가지 추천 음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의 음식 관리가 여러분의 하반기, 나아가 인생의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38년 만에 찾아온 윤달 입추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잊혀져가는 소중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반기가 황금비두로 물들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고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혹시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자연과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의 한 조각, 바로 입추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8월 7일 입추,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올 하반기 당신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역사상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를 거대한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음력 6월은 무려 38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윤달 6월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찾아온 윤달 속에서 맞이하는 입추.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입추에 제가 알려드린 음식을 피하지 못했다가 정말로 잘 되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진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기운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분이 과연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위험을 모른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추를 그저 가을이 시작되는 날 정도로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풍수학의 관점에서 입추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우주의 에너지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양의 기운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물러나며 가을의 결실과 수확을 상징하는 음매의 기운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은 재물과 성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특별히 강한 해입니다. 여기에 38년 만에 윤달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틈이 겹치면서 실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윤달 입추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엄청난 황금의 기운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단 하루 윤달 입추를 잘못 보낸 대가로 수십 년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지켜드리기 위해 입추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7가지 금기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재물운이 샘솟는 음식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입추의 음식이 이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추는 단순히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숨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 입추는 음력 6월 14일, 38년 만에 돌아온 윤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19년에 7번씩 생기는 특별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6월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윤 6월이 1987년이었으니 정말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윤달을 시공간의 틈, 혹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평소보다 기운의 변화가 몇 배나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윤달에 맞이하는 입추는 일반적인 입추보다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배 이상 강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했던 하지를 지나 음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때입니다. 여기에 윤달에 증폭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전환점을 기문전환일이라 부르는데 윤달에 찾아오는 기문전환일은 평생에 몇 번 겪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의 운세는 물론 향후 몇 년간의 재물 흐름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의 경우 윤달 입추의 영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운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추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점에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돈을 끌어당기는 내 몸의 자기장, 즉 재물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기혈이 활발해지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입추 음식 관리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그의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급증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입추이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식입니다.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자연의 양기는 서서히 줄어들고 음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막 생겨나야 할 가을의 기운, 즉 수확과 결실의 기운을 내 몸 안에서부터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은 우리 몸의 양기와 직결되는데 양기가 약해지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풍수학적으로 비장은 토의 기운을 담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바로 재물을 저장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가운 음식으로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재물 창고의 문을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은 매년 입추만 지나면 신기하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더위를 참지 못해 입추 즈음이면 늘 빙수와 냉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일주일만 차가운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하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하루의 인내가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입추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입추는 아직 여름의 마지막 불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여름은 화의 기운이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가을은 금의 기운입니다. 입추는 바로 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매운 음식까지 섭취하면 몸속의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져 가을의 금 기운을 녹여버립니다. 이를 화극금의 원리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금 기운은 재물, 결실, 보석을 상징합니다. 즉, 강한 불로 나의 재물을 녹여버리는 셈이니 돈이 모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마라탕, 불닭볶음면처럼 고추와 마늘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이날만큼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워낙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입추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과 같은 음식들은 재물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막아버립니다. 입추는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이기에 우리 몸도 낡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이러한 정화작용을 막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는데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기운의 소통과 흐름을 관장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재물운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입추는 습도가 높은 시기라 기름진 음식이 체내에 더욱 잘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탁한 기운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중요한 투자나 계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술과 커피입니다. 입추에 마시는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술은 우리 몸에 좋은 기운, 즉 정기를 흩어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중요한 날에 정기가 흩어지면 새로운 재물운을 담아낼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흥분 상태로 만드는데 입추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을의 기운을 맞이해야 합니다. 커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입추에 생명력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스스로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과도하게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사탕 등은 앞서 말씀드린 재물창고, 즉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재물운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입니다. 날 음식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금기사항인 차가운 음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소화에 부담을 주어 기운을 흡수해야 할 소화기관을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입추에 먹으면 재물운이 폭발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곡물류입니다. 현미밥, 보리밥, 찹쌀밥이 아주 좋습니다. 곡물은 대지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어 우리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뿌리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무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채소들은 안정된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재물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흰색 음식입니다. 쌀, 두부, 연근, 도라지, 닭고기 등이 좋습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금에 해당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추에 금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가을의 풍요로운 재물운을 내 몸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맑은 국물 요리입니다. 북엇국, 미역국, 콩나물국처럼 맑은 국물은 우리 몸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들 적당량 섭취하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불러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입추 당일뿐만 아니라 전후 3일간은 음식 관리를 해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만약 실수로 금기 음식을 드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 끼니부터 바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음식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기운은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금기 음식과 5가지 추천 음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의 음식 관리가 여러분의 하반기, 나아가 인생의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38년 만에 찾아온 윤달 입추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잊혀져가는 소중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반기가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고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혹시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자연과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의 한 조각, 바로 입추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만약 8월 7일 입추,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올 하반기 당신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역사상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를 거대한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음력 6월은 무려 38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윤달 6월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찾아온 윤달 속에서 맞이하는 입추.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입추에 제가 알려드린 음식을 피하지 못했다가 정말로 잘되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진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기운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분이 과연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위험을 모른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추를 그저 가을이 시작되는 날 정도로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풍수학의 관점에서 입추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우주의 에너지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양의 기운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물러나며 가을의 결실과 수확을 상징하는 음매의 기운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은 재물과 성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특별히 강한 해입니다. 여기에 38년 만에 윤달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의 틈이 겹치면서 실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윤달 입추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엄청난 황금의 기운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단 하루 윤달 입추를 잘못 보낸 대가로 수십 년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지켜드리기 위해 입추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7가지 금기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반대로 먹으면 재물운이 샘솟는 음식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입추의 음식이 이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추는 단순히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숨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 입추는 음력 6월 14일, 38년 만에 돌아온 윤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19년에 7번씩 생기는 특별한 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6월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윤 6월이 1987년이었으니 정말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윤달을 시공간의 틈, 혹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평소보다 기운의 변화가 몇 배나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윤달에 맞이하는 입추는 일반적인 입추보다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3배 이상 강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했던 하지를 지나 음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때입니다. 여기에 윤달에 증폭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전환점을 기문전환일이라 부르는데 윤달에 찾아오는 기문전환일은 평생에 몇 번 겪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의 운세는 물론 향후 몇 년간의 재물 흐름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의 경우 윤달 입추의 영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운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추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점에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돈을 끌어당기는 내 몸의 자기장, 즉 재물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기혈이 활발해지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입추 음식 관리만 제대로 했을 뿐인데 그의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급증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는 38년 만에 윤달 입추이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식입니다.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자연의 양기는 서서히 줄어들고 음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막 생겨나야 할 가을의 기운, 즉 수확과 결실의 기운을 내 몸 안에서부터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은 우리 몸의 양기와 직결되는데 양기가 약해지면 돈을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비장과 이장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풍수학적으로 비장은 토의 기운을 담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바로 재물을 저장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가운 음식으로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재물 창고의 문을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은 매년 입추만 지나면 신기하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더위를 참지 못해 입추 즈음이면 늘 빙수와 냉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일주일만 차가운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하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하루의 인내가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입추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입추는 아직 여름의 마지막 불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